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유용한 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소독제를 제가 왼쪽에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약국에 가보니까 벌써 손 소독제가 동나고 아무 곳에서도 손 소독제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큰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방문한 약국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손 소독제가 없을 때 이 손 소독제를 대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출신 최면심리상담사 무심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조금 많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좀 걱정과 두려움에 많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예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의사분들보다도 저 같은 최면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사도 아니면서 왜 이런 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냐고요? 자, 그 이유를 지금 즉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3가지 예방수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예방수칙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첫째, 손 깨끗이 씻기입니다. 꼼꼼히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손으로 막아달라는 것.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스크 잘하기. 이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한 폐렴에 대한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행동으로 예방을 하는 것인데 이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저 같은 최면 상담사들이 전문이라는 것이죠. 의사들은 이렇게 방법을 알려줄 뿐이지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방법에 대한 습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급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 백신도 없지요. 유일한 방법은 신체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하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게 바로 이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뿐이고, 그리고 이 침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선 이 3가지 행동 수칙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을 바로 전문으로 하고 이런 습관을 바꾸는 무의식의 활용 팁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한 폐렴을 예방하는 이 3가지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유용한 팁, 그리고 습관이 형성되는 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좌소우마 전략, 이런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유용한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병균과 우리의 무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중요한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더 강력하게 잠식하고 위험하고 안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우한 폐렴이 그냥 눈에 보이는 벌레로 전파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훨씬 예방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면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작동을 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그 벌레를 치우고 제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잘 안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정말 수많은 노력하지만 이 습관이 그렇게 쉽게 들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인지하지 못하고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여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인데, 의식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우리의 무의식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을 인식하게 가장 만드는 좋은 전략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세균을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없잖아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현미경을 가지고 다니면 도움이 될까요? 현미경도 바이러스를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이 이 바이러스를 보게 만들까요? 자, 바로 여기에 우리 무의식의 심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을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최소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걸 전달하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를 마음속에서 시각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하는 방법은 뭔가 자꾸 시각적인 이미지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세균이라는 시각적인 사진들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전염됐을 때 약간 조금 불결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사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걸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불결하고 끔찍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느낌이 든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왠지 자꾸 사람들이 기침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곳에서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 불결한 느낌이 들게 될 것이고, 그런 불결한 느낌이 무의식이 움직여서 그것을 소독하거나 씻거나 방지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습관 형성 고리를 바탕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 팁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습관은 이런 세 가지 형성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호입니다. 우리는 뭔가 습관이 형성될 때 뭔가 신호가 필요합니다. 뭔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신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신호를 바탕으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뭔가 손을 씻는다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적 만족감 아니면 외적인 보상이든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습관의 고리가 형성되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습관으로 고착되는 좋은 학습 방법이 되는데, 그럼 단계적으로 이 신호, 행동, 보상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한폐렴 예방 방법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신호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움직이게 만드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시그널은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인지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뭔가 눈에 보여야 우리의 무의식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은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습관들 중에 뭘까요? 두 가지는 이것일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소독하기, 손 씻기. 이 중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하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중에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좌소 우마 전략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현관문 왼쪽에는 손 소독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스크를 항상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왜 이렇게 왼쪽에는 소독제, 오른쪽에는 마스크를 넣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좌소 우마 전략으로 이름 붙였는데,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언가 오른쪽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오른손이 뻗었을 때 손이 닿는 위치에 무슨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더 활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집을 나설 때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바로 현관문 오른쪽에 오른손이 잘 잡히는 곳에 그 마스크를 항상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까먹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 소독제는 왜 왼쪽에 두느냐?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손에 잘 잡히는 곳에 손 소독제가 있다면 그래도 한번 그 소독제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리습관고리에 신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호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이 있습니다. 자, 행동 전략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유용한 행동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게 있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손 씻기. 꼼꼼하게 30초 동안 손 씻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맞고 하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기. 이 행동을 어떻게 여러분들 습관 형성드리냐고 하면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0초 동안 꼼꼼히 손을 씻는 것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내가 이제 집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이 행동을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할 때 물론 재채기 안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일부러 한번 재채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무의식이 이 행동이 익숙해지죠. 그리고 재채기가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습관을 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보상은 어떻게 전략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내적인 보상이 있어야 우리는 그 행동이 실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요? 누가 상을 주나요? 나에게 뭐 사탕을 주나요? 자, 이런 걸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할 때 그냥 소독만 하지 마시고요. 그 손에 뭔가 진짜 더러운 병균이 묻어있다는 상상을 하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씻고 소독을 할 때 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병균이 깨끗하게 살균이 된다는 그 상쾌한 느낌을 상상하면서 소독을 하고 손을 씻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 매우 상쾌할 것입니다. 이 상상만으로도 왠지 뿌듯할 것입니다.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은 이런 행동을 더 자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왠지 내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 무의식이 먼저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갈망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갈망이 생기는 단계면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고리가 잘 형성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의사는 아니지만 이 예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유용한 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소독제를 제가 왼쪽에 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약국에 가보니까 벌써 손 소독제가 동나고 아무 곳에서도 손 소독제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큰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연히 방문한 약국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손 소독제가 없을 때 이 손 소독제를 대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소독용 에탄올이었습니다. 약국에는 이런 소독용 에탄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요거 한 병에 1,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0원, 2,000원이면 이렇게 한 병을 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물론 손 소독제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겠죠. 하지만 요즘같이 손 소독제를 구할 수 없다면 이런 에탄올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병에 들었으니까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에 담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오실 때 손에 칙칙 뿌리고 아니면 소독해야 될 휴대폰 특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칙칙 뿌린 다음에 한번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곳에서 얻은 팁인데
평소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균이 침투하는 경로가 생각보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기가 접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이 병균들이 위로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어차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위에는 굉장히 강산성의 위액이 있죠. 이 위액은 고기도 녹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산성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로 들어가면 웬만한 세균은 다 녹아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깨끗이 청소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꿔서 그 우한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예전에 총각 시절에는 뭐 사스가 돌았을 때, 인플루엔자가 돌았을 때 그렇게 겁내하거나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저도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 역시 가장으로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물론 예방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예방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도한 공포심은 금물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병이나 재난보다 이런 공포심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일본 방사능이 큰 피해를 일으켰을 때 일본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방사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소금이라는 소리를 들은 어떤 중국의 한 시민은 소금을 1kg이나 먹고 그 소금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방사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공포심 때문에 죽은 사례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건물에 큰 화재가 나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곳은 꼭 비상구, 출구 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탈출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탈출했을 텐데 그 과도한 공포심에 그 좁은 출입구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압살을 해서 죽는 경우들이죠. 바로 공포심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때로는 이러한 과도한 공포심이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꾸 만용을 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습관을 바꿔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들어온 통로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과도한 공포심에 빠지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이 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무의식의 원리와 활용 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 다음 영상도 한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